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송보과장 이금순입니다. 앞에 이제 세 분의 토론과,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법 체계상 그리고 법률상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또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그 논점과 해결 방안들이 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고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입장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그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대상 청소년이 굉장히 이제 그 뭐 해묵은 문제처럼 논의가 되면서 우리 그 정미래 대표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는데 사실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이때 법률도 지금 여성가족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흐름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정리한 입장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면,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대상 아동 청소년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법률 제13조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들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보호 제한을 위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문제가 그 논의의 쟁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그 성매매 유입된 아동 청소년이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성매매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정리되어야 되고, 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우리 남인순 의원님하고 김삼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수시과제로 채택되어서 아마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하시면서 조조은 박사님께서 현장 조사 보고서를 올해 이제 발행하기로 한 만큼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고 본격적인 논의가 좀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저는 청소년들이 사실 저는 이게 뭐 대상 청소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청소년들이 다시 뭐 그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아까 발제하시면서 재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호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두텁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법률적인 그 법 체계상의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법 입시계고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들을 좀 잘 정리해야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 처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알선 유인이나 자발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아마 이 법에서 대상 청소년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제 범죄 예방하고 사회적 복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갖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호 처분 자체가 일반적인 그 법리적으로는 이제 뭐 그 법률가들은 이게 처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소년원이라든지 뭐 소년원 아닌 가벼운 뭐 시설에 안 가는 1호부터 5호까지 처분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알선유인이냐 자발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직결지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알선 유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선 유인이냐. 근데 아동 청소년이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이 그럼 이거를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좁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서 조금 그런 그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뒷받침해주는 논리를 잘 다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지원 체계도 오늘 대부분의 토론에서 많은 발제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엮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주는 그런 그 정도의 작업을 해주셔도 될 만큼 오늘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례로 보면은 우리 그 조준 그 입법조사관님께서 자료로 45쪽, 46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게 보면은 경찰청에서 저희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할 때 여성가족부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찰청에서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리한 여자 청소년 수보다 여성가족부에 보내준 대상 청소년이 한 2013년부터는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했지만 단속을 해서 아이가 성매매 연루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다만 이 아이들만 이제 그 위기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해주는 그런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훨씬 많아진 측면이 있고요. 2016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여성가족부로 통보한 인원은 241명입니다. 그 자료에 4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위기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은 67명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인원이 연계된 그 비율에 비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변정혜 팀장님이 직접 이제 이걸 거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그 연계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그 참여 인원이 작은 거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인원들이 전화를 하면 그 아이들이 이 교육이 의무냐 물어보고 의무가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보호 지원 체계를 가져가고 이 친구들을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이나 이런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조금 촘촘하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구 용역이나 현장 보고서 과정에서 뭐 저희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되고 이런 가장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